특검이 어쨌든 간에 뭐 권성동 잡자고 이철규 네. 잡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결국 최종 목표를 이제 네네네. 잘 방향 잡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이병 특검에서 이철규 의원 이름이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예, 아침이 예, 맞아요. 네. 아주 희미한 뭐 가능성 가지고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 않았을까. 솔직히 통일교에게는 네. 네. 들은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솔직히 진짜요? 말씀드리면 전진법사 얘기는 들었죠. 좀 들으셨고. 네. 들었고 예.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서 이것은 이제 권력형 비리수사로 아. 본격적인 국면에 진입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그걸 될 것 보여주는 같습니다. 거군요. 아. 이철규 의원이 아마 중간다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추측이 돼요. 김성근 사단장 아내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적시했더라고요. 아, 김건희 씨까지 가면 결국에는 경로의 배경이 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짓밟히는 느낌이에요. 피고인 윤석열이요. 예.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여러 가지 마음을 짓밟고 있는 느낌.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18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아, 역시 뭐 대체로 이런 시사 토크쇼 같은 경우 보면 시작전이 제일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전 이야기들 여러분께 전해드리면 참 좋겠다 생각은 하는데 뭐 여러 법적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조금 정제된 내용으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음을 참 저도 아쉬워하고요. 예, 그리고 아마 듣는 분들도 아쉬우실 텐데 언젠가 풀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은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래도 정제해서 말씀해주시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맥소장 소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죠. 너무 많죠. 예, 하지만 정제해야죠. 정제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은 시절 오겠죠. 언젠가는 오겠죠. 그리고 윤희석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알고 있는 내용들이 더 많으나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들이 그보다 더 많죠. 그렇긴 한데요. 네. 예, 녹여서 잘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대신 눈치챌 수 있게 약간 좀 힌트 정도는 중간중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좀 그럼요. 캐치를 해보겠습니다. 잘 흘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제하는 거에는 영 재주가 없으신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아, 안녕하십니까. 솔직히 한 매력입니다. 좀 오늘은 좀 고급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아니 지금까지가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너무 좋아요. 오늘도 솔직한 모습, 솔직한 토크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규현 대변인 갈수록 약간 방송 네. 바를 받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좀 별로예요. 그래서 약간 카메라 마사지도 좀 받으시는 아, 것 같고. 진짜로. 네. 네. 이게 초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뭔가 좀 어색한 느낌. 아 이게 좀 긴장되고 이런 느낌. 예, 그러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부숙 내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좀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뉴스 하나하나 가봐야 될 텐데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10시 15분부터 진행 중이고요. 저는 오늘 이분이 이제 법원에 출석하는 걸 보고 하나 깨달았습니다. 뭐죠? 9시까지 서초동에 올 수 있는 사람이다. 아, 10시 9시 그걸 원래 이렇게 10시 15분이에요. 원래 심사 시간이. 네. 근데 이제 구치소에서 호송차 타고 9시에 도착을 해 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1시간 15분 정도 대기하다가 이제 지금 심사가 들어간 건데 가능했잖아요. 아, 할 수 여태까지 있네. 특검이 9시에 불렀는데 10시에 나갈 거야라고 왜 네. 싸웠는지 모르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재판도 안 나가고 특검 소환도 거부했던 게 건강이 안 좋아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원래 뭐 지병이었던 당뇨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접견실 계단 올라가는 것도 계단 힘들다라고 오르기 힘들죠. 했었는데 이 중앙지법의 계단은 올라서 들어갔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건강이 좋지 않은 만큼 직접 내가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구속의 실체적 절차적인 적법성도 따지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우리 기자님. 아닙니다. 계단으로. 정제. 네, 정지하겠습니다. 정제.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출석을 일찍 했고요. 네. 뭐 특검에서는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특검에서는 네. 일단 구인장 좀 발부해 주세요라는 입장입니다. 구인장? 그러니까 사실 결과가 대략적으로 예측이 되잖아요. 예.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구속적 보시면 안 받아들여질 거고.
뭐 그럴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뭐 부르거나 소환할 때 좀 네. 더 좀 강제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게 구인장 좀 발부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네.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 뭐 물론 이게 그 재판부에서 이게 네. 아마 특검에서 지금 구인장 얘기하는 거는 네. 아마 네. 그 재판에 어제 불출석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 때문에 재판은 사람이 있어야지 진행이 되니까 예. 좀 그래서 좀 강제적인 방법으로라도 좀 이렇게 소환을 해달라 예. 뭐 그런 좀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이게 한숨 좋습니다. 네. 이게 뭐 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검 수사도 거부하고 네. 그 지금 내란 재판도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 와중에 잠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적부심 한번 청구해 본 것인데 네. 한마디로 그냥 목불인견입니다. 예. 아 도저히 눈 뜨고 바라볼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예. 없다. 예, 그뭐 건강상 이유를 든다면은 사실은 적부심이 아니라 뭐 구속 집행 정지라든지 뭐 아. 외부 의료기관의 뭐 수진 요청이라든지 사실 그런 걸 해야 맞는데 예. 그걸 적부심의 방법으로 한다는 게 좀 일단 안 맞는 것 그건 같습니다. 안 맞는 것 예, 같은데, 예. 그러니까 특검이 구인장을 발부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그 구인장이 없으면 데리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뭐 이게 피의자건 피고인이건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내는 거를 예. 이게 출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예. 교도관들은 그 출정이 원래 법정에 출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이제 교도관에 의해서 이제 법원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 다만 지금 그 신병을 관리하고 있는 구치소에서 예. 뭐 이유는 모르겠으나 조금 무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 예. 그 구인장이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원활해져요. 구인장이 있으면 조금 더 이게 좀 근거가 분명해지지만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못할 건 사실은 지금 아닌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부가 이제 데리고 나오세요. 날짜가 잡혔으니까 하면 당연히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일반 형사범의 경우에 예. 어쨌든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나와야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죠. 예. 안 나간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요? 보통은? 보통 한 2번 정도 불출석하면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제 걸석 재판이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뭐 몽둥이 들고 이러지는 않는군요, 요즘은. 그런데 이 경우는 뭐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뭐 피고인 하나다라고 하면은 네. 그렇게 뭐 다음에 뭐 나오세요 또 안 나오면 이제 걸석 재판 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변호인도 많고 검사도 뭐 한 10명 가까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 사람들이 법정 안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네. 이 사람 하나가 안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적어도 몇십 명은 고생하는 거거든요. 아. 예, 좀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하여튼 뭐 요 얘기 뭐 뒤에 좀 뉴스가 많으니까 혹시 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좀 하고 아니면 이제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짓밟히는 느낌이에요. 짓밟힌다. 예. 그러니까 네. 이 서초동에서는 예. 피고인 윤석열이요. 예.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을 짓밟고 아. 있는 느낌. 그냥 법도 화면 하나하나가 네. 다 그냥 조롱하고 우롱하고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게 없으니까 네. 거의 이제 몽리를 부리는 수준인데 구속적부심도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본인 입장에는 나간 거 아니에요. 계단도 못 오르는데 진짜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행여나 내가 풀려날 수 있을까라는 거. 두 번째는 진짜로 모스콧 그 전 대사 이분이 본인을 구출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희망의 끈을 가지고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모스탄? 모스콧이야. 모스탄. 네네네. 이름도 별로 기억하기 쉽지 아. 않은데. 단심이다, 단심. 예. 여튼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올린 사법 체계라든지 아니면 국민의 법 감정, 뭐 다 짓밟고 최소한의 있다. 자존심마저도 짓밟힌 느낌. 매일매일 짓밟고 있다. 매일매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뉴스로 얘기로 한번 좀 넘어갈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에 아주 폭탄이라고 해야 되나? 두 개의 단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구리와 전환기. 다구리 얘기부터 가면 다구리가 네. 화면 반쪽은 윤희석 대변인님 좀 다구리란 집어주시고요. 표현을 저는 평소에 쓰지 않습니다. 이 은어잖아요. 네. 네. 아닙니다. 표준어예요? 표준어예요. 표준. 은어가 아니고 네. 네이버에 나와요. 다구리. 예. 다구리.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됐어요? 예, 예. 조금 이렇게 저렴해 보이긴 하는데 표준어입니다. 예. 표준어예요. 저렴하다면서 표준어로 등재돼 있습니다. 좀 상스럽긴 하나. 여튼 표준어는 모양입니다. 상스럽게 쓴 거죠. 그 뭐 다구리는 죄가 없고 이렇게 쓴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다구리 한번 당해보시면
맞아. 문매 문매. 뭐를 당했다. 아. 네. 네. 뭐,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유니스의 네. 지금 독야청청 뭐 독립투사처럼 지금 막 혁신 아니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본인이 혁신 위원장으로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윤 장송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스스로의 거취를 결단해야 네. 한다라고 메시지를 냈고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났으니까 당연히 물어봤겠죠. 아. 그 말씀하셨던 혁신안에 대한 반응은 어떻던가요? 지도부가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네. 들어볼게요. 어제 그 혁신안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셨나요? 다구리? 다구리라는 건 안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동대 때 있었던 얘기니까 그냥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혁신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 없이 개인 자격으로 외부에 본인의 말씀이 노출되는 부분, 결국은 당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뭐 윤희숙 위원장이 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용해서 쓰자면 다구리를 당했다는 건데 그 비대위에 가서 그러니까 윤희숙 위원장이 뭐 이렇게 얘기해도 말 되는 소리 좀 하시라고 뭐 이렇게 아마 집중 공격을 받은 모양이죠. 그렇겠죠? 예. 예. 아 그럼 현재 윤희숙 비대위원 혁신위원장은 당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냥 혼자 다 그렇게 욕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른 의원들한테도. 일단은 윤희숙 위원장이 전방위적으로 난사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에서 편들어줄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원내 세력은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혁신위원장이 또 한쪽 편들어준다 얘기 듣기 뭐해서 구색을 맞춘 느낌은 있는데 네. 워낙에 이 발언이 좀 돌발성으로 있다 보니까 본인이 말한 이 다구리성 아 은어 맞대요 이거. 은어 괄호 열고 표준어에 들어와 아니야. 있다고요. 이 불황배 은어로 패싸움. 그러니까 몰매. 사전에 있다고요. 사전에 있다고. 네. 예. 아니 사전에 있다고 다 표준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은어라고 나와요. 예. 이거 써 있어요. 예, 그래요? 이제 열어놓고 있잖아요, 제가. 일단 근데 지금 뭐 얘기하다 왔죠? 네. 아, 비대위 분위기가 아마 네. 윤희숙 위원장을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타원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 테이블이. 예, 비대위원장 앞에 딱 앉혀놨을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요렇게 에워싸서 아. 1대 다로 네. 이제 맞아요. 얘기를 하면서 예. 반박하고 뭐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또 얘기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걸로 보이는데요. 구도 자체는 다구리 구도긴 했네요. 1대 다에 이렇게. 그렇죠. 네. 예.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 이야기 저 받아들인 사람 한 명도 없었고 여러 명이 다 반박하는 그런 정도 그림이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를 찝었겠죠. 이게 혁신이 뭐 결의를 한 거냐, 의결을 한 거냐, 혼자 생각이냐, 왜 4명이냐, 왜 이거냐. 근데 그 송원석 원내대표는 왜 윤희숙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앉힌 거예요, 도대체? 이럴 줄은 몰랐어요? 뭐 글쎄요. 일단 하실 분이 없었을 거예요. 윤희석 있잖아요. 저요? 네. 글쎄요. 뭐 이런 토크는 저한테 방송을. 왔다면 네. 더 잘했을 텐데. 다구리를 감내할 수 있었죠. 아 근데 이제 어제 네. 상황이 이제 들어보니까 어땠던 것 같냐면, 그러니까 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지만 여의도 연구원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원장으로서 뭔가 혁신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보고를 하려고 들어갔던 자리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비대위 회의를 하는데 여의도 연구원장은 비대위 회의 때 그냥 원래 들어가니까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당연히 혁신안 얘기가 나왔겠죠. 그 나윤장성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혁신위 내부에서는 합의가 된 의견이에요. 이게 혁신위의 공식적인 아니에요?라고 이제 질문들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게 그 참석했던 비대위원들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렇게 속된 공격한 거 말로 아니고. 조진 건 아니고 네. 이게 좀 합의가 되신 거예요? 왜 지른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윤장성 4명이에요? 라고 물어본 건데 그걸 나가서 다구리라고 하시면 저희가 너무 당황스럽지 않나요? 라는 게 이제 비대위원들의 입장이고. 근데 그것도 약간 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똑같은 워딩이라도 그렇죠. 그 위원회에서 혁신위원회에서 합의된 거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건 이제 다구리성이긴 하고 네. 합의된 건가요? 네.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냥 궁금한 걸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당연히 현재 분위기는 그 다구리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추정 정도는 해봅니다만. 그 여연 원장이 배석을 하니까요. 예. 보고하러 간 게 아니라 가운데가 아니라 요쯤 앉았을 거예요. 예. 그러면 되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앉은 사람 아니에요. 옆에 앉은 사람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다 똑같은 비슷한 질문하고 저기서도 물어보고 여기서도 물어보고 하면 네.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도 받고 뭐 목소리도 좀 톤이 올라가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네. 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다구리를 당하든 어쩌든 혁신이 중요하지 다구리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 네. 태생 자체가 네. 혁신위원장이 혁신할 수 없게끔 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음. 혁신위원들 다 송원석 그 친윤 지도부가 임명한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따로 넣을 수밖에 없는 구도이고 송원석 비대위원장 자체를 직격해서 청산대산을 1차분으로 지적해 버렸으니 네. 그 말하자면 다구리를 자초한 것도 윤희숙 혁신위원장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구도 자체는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별로 이제 제가 그랬지만 혁신은 지난번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 네. 8분짜리로 끝났다. 8분 혁신으로 끝났어요. 네, 네. 더 뭐 그러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판단. 약간 이건 좀 너무 음모론적 시각이긴 한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혹시 이런 롤을 받은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지금 국민의힘 상황 너무 안 좋고 여론도 너무 안 좋고 하니까 그래도 뭐 당에서 좀 이런 모습이라도 좀 보이고 또 수습해가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지지를 한번 좀 얻어보려면 너무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좀 반대 목소리 이런 것도 좀 내는 모습도 한번 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우리는 또 이렇게 막아보고 뭐 이런 거는 아니겠죠? 지도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예. 전한길 씨 나오는 그런 행사에 지도부가 다 가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전혀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정권이 없지만 사실 애초에 네. 윤희숙 혁신위에 그 윤희숙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컨트롤이 되는 캐릭터는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혁신위원장 시키면 어느 네. 정도 그 이름값 때문에라도 네. 이미지 차용을 해서 네.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던 좀 부분이 안일하게 없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했는데, 예. 네, 근데 너무 생각보다 윤희숙 위원장이 세게 지금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도부가 생각했던 것 비해서. 맨 처음에는 지도부가 기대한 것처럼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적 쇄신 관련해서 당원들이 어느 특정 개인에게 네. 당 구성원을 인적 청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피해 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명 토크를 안 하다가 그럼 안 하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저는 전환길 행사 그것 때문이라고 봐요. 이 나윤장송이라고 네 분을 예. 거명을 했잖아요. 다 네. 전환길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행사에 지도부가 간 거 거기에 이제 생각이 많이 네, 몰려 있지 네.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그 전한길 씨 얘기 나왔으니까 뭐 그 뉴스도 한번 좀 가보죠. 네, 그 와, 전환길 씨가요. 네.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네. 언제 당원된 거예요? 한 달 전인가 지난달 9일인가 아, 이때 6월 입당을 9일. 했는데 네. 온라인으로 입당을 했고 그 전환길이 입당한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환길 본명이 아니더라고요. 아, 전유관 씨인데 네. 전유관이라고 하는 본명으로 이제 온라인 입당원서를 냈고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는 뭐 일일이 막 우리가 뭐 공천 줄 것도 아닌데 심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넘겼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전환길이 없다더라. 뭐당 입당은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본인 주장은 네. 내가 혼자 입당한 게 아니다. 내가 10만 당원을 이끌고 왔다. 10만 명을 네,라고 하면서 이제 차기 이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전당대회 앞두고 자, 나를 주목해, 나 좀 신경 써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송원석 원내대표님 기준을 반듯하게 잡으십시오. 전환길과 거리를 두라는 한동훈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이런 참담한 지지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전환길을 품으라고요. 내치지 말고. 전환길을 지금 거짓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전환길을 품으라고요. 그래야 국힘이 산다고요. 제가 하나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앞으로 8월 달에 당대표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전환길을 품는 자가 당대표 될 것입니다. 나를 품는 자가 당대표가 된다고. 예. 목소리가 이게 호감형 아닌 것 같은 그 느낌. 귀에 쏙쏙 꽂히지 않아요? 귀에 좀 꽂히나요? 일타 강사다운. 네, 네. 하여튼 귀가 약간 좀 따갑긴 했는데 본인을 품는 자 네. 당 대표가 될 것이다. 네. 요거는 좀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야 아니면 너무 허황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품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아 그래요? 저런 분을 품으면 그럼 지금 본인이 이제 입당하면서 뭐 10만 명을 같이 동반해서 입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요 당에서 모를 수가 없어요. 저희 그렇죠. 당 사실은 그렇죠. 당원이 네. 80만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네. 갑자기 10만 명이 들어온다 하면은 네. 그걸 모르겠습니까 당에서 이게 뭔가 뭐 추천인도 그런 일부 쓰고 하게 하니까 이 이상 동향이 나타날 때는 건 아니고 아마 예. 1명, 2명, 3명, 4명 다음에 10만 명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커요. 아 1, 2, 3, 4, 10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당원 모집 같은 걸 해보면요. 네. 예를 들어 밖에 나가서 막 해가지고 10명을 원서를 얻잖아요. 네. 와 우리 10명이다 해서 입력을 해보면 3명 정도만 통과가 돼요. 다 뭐 계좌번호라든지 자기 신상 정보 다 달라요? 살짝 다르게 적어요. 아, 앞에서는 하고 아 부탁받으니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렇겠죠 네, 사실. 네. 그런 것도 있고 정광훈 씨가 또 이분 말고 다른 전 씨가 또 위협을 많이 했었는데 음. 그분이 뭐 120만 당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합치면 저희 당 200만 당원이에요. 아 전환길하고 전광훈만 해도 200만인데. 아, 수정 그분이 합치면, 예, 예. 전광훈 씨는 근데 예. 그런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 지가 오래됐어요. 예. 근데 이분을 쫓아낼, 그러니까 뭐 제명을 한다든지 뭐 지금 뭐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있죠. 어떻게 일단 하는 당원이 됐잖아요. 네. 당원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도 당원이고 네. 그 행사도 당원이 된 상태에서 한 거잖아요. 네. 며칠 전에 한 거. 네. 그럼 이제 당원 뭐 품위 유지 위반이라든지 아. 결격 사유는 뭐 차고 넘쳐요. 예.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 뭐 김만복이라는 노무현 정부 때 그 국정원장 하셨던 분이 네. 네. 저희 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뭐 당원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치 활동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당에서 바로 징계 때려서 그냥 제명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도 특별히 뭐 의지만 범법 있으면 행위 없더라도 그냥 좀 잘못된 행위를 했어요. 타당의 후보를 막 찾아가고 이런 행위를 했거든요. 그때는 아, 네네. 예, 그런 게 있었고 지금 전환길 씨 같은 경우도 뭐 저런 발언들 네. 네. 아니 지금 약간 발언과 존재 자체가 지금 거의 징계 사유 아니에요? 지금 당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당의 의지만 있으면 네. 얼마든지 네. 징계 처리해서 네.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죠. 근데 그러려면은 지도부에서 윤리위에 회부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직권으로 자기가 인지해서 그대로 윤리위원회 회부해 버리면 돼요. 아, 송원석 네. 대행이. 예. 근데 뭐 지금 지도부가 다 뭐 전환길 무슨 강연하면 거기 가서 듣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이게? 포인트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전환길 씨는 국민의힘에 이미 입당을 한 상황이고 네. 지금 자신이 요 대표 뽑을 때 큰 네. 역할을 할 것처럼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아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저희 방송을 사실 안 볼 것 같은데 혹시나 네. 볼까봐 얘기를 하면 그 이제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그 뭐 무슨 뭐였죠? 리셋 코리아. 리셋 코리아 신우파이기는 장동혁 의원 거구나. 거기에 이제 갔는데 네. 전환길이 오는 줄 모르고 갔대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원석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네. 윤상현이 토론을 한다 그래서 내가 가서 축사를 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전환길이 있더라라고 해서 나는 축사만 하고 얼른 그 자리를 떴다. 그리고 나와서 윤상현 의원한테 이런 자리에 나 부르지 마라고 경고를 하고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전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 지금 전환길 씨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반응을 많이 내놓지는 않는 근데 사실 모양이죠. 아까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이런 발언들 계속 하고 뭐 윤 어게인에 해당하는 발언들 계속 하고 해서 뭐 당이 나아갈 방향에 굉장히 좀 뭐 위해되는 발언들을 한다라고 하면 윤리위 걸어가지고 징계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한 개인의 입장일 뿐이다. 근데 패국 메시지를 밝혔어요. 네. 수홍원 대표가. 그래서 전환길 씨 연행에 대한 확인과 함께 당원 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그 정도는 지금 반응을 올렸으니까 막 근데 올라온 거예요 그거? 네. 네. 검토를 지시하면 뭐 할 거예요? 이미 그 행동을 몰라요? 아니 앞서 신혜원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윤상현 의원한테 다음부터 이런 자를 부르지 마 하면 전환길에 대해서 본인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부정선거 네. 뭐 윤어게인 이런 건 우리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런 자를 나 부르지 마 해놓고서는 검토를 뭘 지시해요? 전환기 씨가 뭐 하루 이틀 그 주장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체도 눈 가리고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근데 당 대표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전환길 씨 품을 사람이 있긴 있을 것 같아, 그죠? 많죠. 네, 왜냐면 후보로 나왔는데 아무리 뭐 전환길 씨가 뭐 10만은 아니더라도
몇백 명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전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김계리도 있습니다. 아 맞다. 동시 출격을 했어요. 아, 맞아. 윤어게인이. 네. 김계리 예, 그러니까 전환길은 전유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국민의힘에 네. 직접적으로 깊숙이 들어왔고 네. 김계리는 아마 입당이 아마 결정이 안 돼 있어서 보류됐죠. 보류되죠. 그때 보류됐죠. 보류되니까 네. 김계리 TV를 통해서 지금 1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로 지금 이제 등극이 우리 됐어요. 서영주 TV 있죠? 있죠. 저는 몇 명이죠? 물어보지 마세요. 김계리 일단 TV라는 게 있어요. 김계리 TV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10만 구독자가 됐답니다. 네. 이것도 이틀 새. 이틀 새.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양축에서 지금 윤어게인이 움직이고 있다. 그 영상도 딱 하나 올렸어요. 3분 몇 초짜리. 맞아요. 그냥 시작합니다. 이랬는데 벌써 10만 모인 거예요. 서영주 선생님 몇 명이라고요 구독자? 물어보지 마시고 다른 주제 하시죠. 김계리 진짜 대단합니다. 네. 저희가 자. 이렇게 매일 열심히 2시간씩 생방송을 하는데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네, 우리도 10만 네. 모으는데 얼마나 걸렸는데. 김계리 영상 하나에 10만. 야. 네. 자, 여튼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렇게 입장을 좀 밝힌 상황이고요. 전환길 씨는 근데 그냥 뭐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는 자리에 불러다가 연설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사전 선거 운동이네요. 그러네요. 알만한 분이. 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당 소식 넘어서 다음 네.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특검 얘기할 텐데요. 먼저 내란 특검 관련 소식부터 가겠습니다. JTBC가 또 하나의 CCTV를 입수했습니다. 그 12.3 계엄 당시에 그 이제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한 이후에 네. 내가 모든 군 병력을 국회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했어. 그렇죠. 라고 주장했었잖아요. 예. 반박하는 증거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어떤 영상 겁니까? 보시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게 12월 4일 새벽 1시 3분이요. 그러니까 예.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된 바로 그 이후인데 예. 그 이후에 국회 운동장에 헬기 세대가 착륙하는 모습이 저렇게 CCTV에 포착이 된 겁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영상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11분 뒤 1시 14분에 헬기 세대가 또 날아와서 네. 역시 군인들이 내리고 대기하고 있던 병력이랑 결합해가지고 착착착착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 네. 병력 철수를 지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병력 철수를 지시했는데 군인들이 그냥 독단적으로 움직이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두 후자일 번째 가능성은 거의 없고 네. 병력 철수 지시를 안 했거나 아니면 그대로 이전 하던 작전을 계속 수행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나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요거는 이규현 위원장께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뭐 이게 뭐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그 네. 미련을 못 버리고 그 윤석열이 여러 좀 다시 좀 성공을 좀 어느 정도 좀 그 스스로 담보한다고 생각하는 여러 좀 후속 조치들을 좀 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추가적인 군 병력 동원도 있었고 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한다든지 뭐 그런 좀 정황들이 이전에도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이게 네. 뭐 기본적으로는 윤석열이 기소된 공소장 내용과 좀 부합하는 영상이 추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여튼 뭐 의결 정족수도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 빨리 국회문 부수고 들어가라 뭐 이런 등등의 내용 얘기한 것도 군인들이 이미 증언한 바도 또 있고 하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야 병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한 1,000명쯤 투입했어야지. 김용현 질책하면서 네. 그러면서 야 계엄 해제안 의결해도 우리가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 들어가라든지 진술이 있었는데 네. 그 진술과 배치되는 본인의 주장. 나는 철수 지시를 분명하게 했어라고 탄핵 심판에서 했지만 결국 이렇게 영상으로 드러났다. 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약간 근데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그 철수 지시를 했거나 안 했거나 그 죄의 양은 그러니까 벌의 양은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확 달라져요? 윤석열의 경우에는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네. 계엄 해제가 됐다는 거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간에 어떤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인 지시에 의해서 군 네. 병력이 추가로 이동했다는 거는 그 지휘관들에게는 조금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어차피 이게 불법적인 계엄을 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거의 뭐 법정 최고형으로 갈 것 같아서 그 뒤에 뭐 해제된 이후에 뭐 철수 지시를 내가 진짜 했습니다 아니면 뭐 안 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크게 형량이 바뀔 것 같진 않긴 한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관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할 수는 있겠네요. 왜냐하면 네. 해제 이후에는 명백하게 불법 부당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음. 거기에는 불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네. 순응했단 말이죠. 예, 그거는 뭐
중재라고 뭐 평가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특검 계속 좀 소식 네, 볼까요?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네, 김건희 특검이 이거 오늘 오전에 나온 속보예요. 저희 방송 직전에 오늘 오전부터 경기 가평에 위치한 통일교의 본거지 천정궁이랑요, 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국회의원실 그리고 지역구인 강릉 사무실에 대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네. 이제 강릉의 네. 네, 권성동 의원실은 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부부와 건진법사와 네.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통일교, 권성동, 건진, 네. 윤석열 부부. 네,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 그 우리 윤 본부장 그 나한테 샤넬백 준 사람, 네. 예. 건진을 통해서 이제 윤석열 부부에게 로비를 했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건진한테 그 통일교 측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윤심이란 무엇입니까? 윤심의 핵심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건진이 윤심이란 곧 권성동이다. 이렇게 답을 해줬다라는 거고, 네. 그 또 지난 그 캠프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2022년에 통일교회에서 대규모로 하는 무슨 천주 무슨 연합 행사가 있대요. 네. 거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캠프 시절에 후보 거기를 시절, 갈지, 대선 후보 예, 시절. 갈지 말지를 네. 고민할 때 캠프에서 거기를 굳이 우리가 갈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말렸는데 네.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표가 300만이 되는데 거기를 안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적극 주장해서 당시에 이제 윤석열이 그 행사에도 참석을 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통일교의 로비에 그 연결고리에 권성동 의원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이 있고 관련해서 오늘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진짜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가 아직 전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그냥 예전에는 뭐 좀 자기네 사업 좀 하려고 김건희 쪽에게 뭔가 로비를 시도했는가? 요 정도 그냥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아주 대선 이전부터도 뭐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듣는 말씀들이 꽤 있으시죠? 여기저기 들리는 말씀들이. 솔직히 통일교에게는 네. 들은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솔직히 진짜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야 뭐 경선 때부터 쭉 관여를 해와서 네. 여러 얘기를 들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네. 통일교는 들은 적이 없고 건진 법사 얘기는 들었죠. 좀 들으셨고. 네. 들었고 예. 뭐 그래서 건진 법사가 뭐 특정 정치인과 가깝다. 예. 윤 대통령 빼고요. 네. 네. 뭐 그런 얘기도 들었고 네. 그 과정에서 뭐 전당대회 관련 그러니까 23년 초에 있었던 네. 그 김기현 대표 되던 과정 네. 그 전당대회에서 뭐 권성동 의원을 밀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은 돌았었어요. 그러다 불출마 선언을 했죠. 권성동 네. 의원이 안 나갔는데 네. 그 뒤에 이제 통일교와 관련돼서 뭐 통일교 신자가 있고 통일교 사람들을 뭐 어떻게 기반으로 해서 전당대회에서 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서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네. 그 말씀하신 그 건진이 특정 정치인과 가깝다라는 그 소문의 당사자가 지금 이 권성동 의원이에요? 네, 그런 얘기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건진과 가까이 지낸 국힘의 매우 중요한 그 주요 정치인이 누구냐에서 그게 권성동 의원이다. 네, 아. 그건 제가 들었으니까 뭐 들었다고 해야죠. 강릉. 강릉을 연결. 그러니까 건진이 강릉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더라고요. 예. 뭐 고향을 확인해 봐야겠으나 고향이 강릉이라는 는 소문이 소문이 있어요. 있죠. 네. 건진의 고향. 예. 그래서 아마 관계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전체를 다 펼쳐놓고 보면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 뭐 이런 게 쭉 보면 사실 그 친윤들 네. 찐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이철규 의원도 지금 최병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한 걸로 예. 알고 있고요. 권성동 의원도 의외로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 통일과 연결이 돼서 지금 압수수색이죠. 원래 또 건진하고는 윤한홍 의원하고도 조금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윤한홍, 이철규, 권성동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윤석열 정부 시대에 거의 뭐 누릴 건 다 누렸죠. 예,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근데 그 참 그 종교 다양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윤석열 부부는 그 메인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뭐 3대 종교 있잖아요. 뭐 천주교, 개신교, 뭐 불교 요런 데랑은 그렇게 친한 것 같지 않은데. 왜요? 모스탄이랑 친하잖아요. 아, 모스탄. 네. 그 이번에 편지에도 그 아, 하나님의 그러네. 모 아래서 제가 아, 잘 그러네요. 견뎌내겠다 이런 죄송합니다. 거 써 있잖아요. 아니 모든 종교랑 그럼 다 친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신천지도 뭐 한번 그 일본의 종교 영향을 받은 것 같은 게 일본이 다신주의잖아요. 아. 신을 다 모십니다. 수십 명의 그렇게 가요? 신을. 그래서 건진도 건진도 아마텔- 맞아요. 비밀
아마테라스. 이제 아마테라스. 이게 네. 일본 천황 조상신의 예, 태양의 예. 신이라 해서 하고 일본 최고의 일본은 신. 기본적으로 네. 이신 저신 다 믿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도 아. 이신 저신 뭐 되는 신은 다 그냥 다 관용적. 잡다하게 네. 믿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뭐 종교는 잘 모르고 그냥 네. 수사 관점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네네네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그 종교단체에 대한 좀 압수수색, 그것도 이런 좀 대규모 압수수색에는 대단히 신중합니다. 부담이 크죠. 예, 좀 혹시라도 잘 결과 성과가 안 나오면은 네. 또 돌아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오늘 좀 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거는 좀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의 건진법사 사건은 네. 서울 남부지검에서 하다가 이제 특검으로 이첩이 됐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아마 이게 아무래도 그 통일교회 이인자라는 분과 그다음에 건진법사 사이의 문제에 주로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알선 주제. 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른바 브로커사로서 예. 접근했던 것인데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서 이것은 이제 브로커사에서 더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권력형 비리 수사로 본격적인 국면에 진입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그걸 될 것 보여주는 같습니다. 거군요. 예, 예. 그래요. 이렇게 이제 대대적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요렇게 이제 수사가 전환됐다는 거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는 거군요. 그런 측면이기도 하고 종교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좀 권력형 비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가능성의 영역에서 이제 구체적인 혐의로 충분히 소명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확실히 예. 좀 증거나 정황들을 확실히 잡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군. 특검이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단순히 뭐 다이아 그 목걸이가 어디 가 있냐, 예. 뭐 샤넬백가 어디가 있냐 그런 수준이 이제 아니라 이제 제대로 이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네네. 이제 수사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언제쯤 이거 막 여러분 뭐 이렇게 발표하고 혹은 뭐 좀 수사 내용들이 좀 더 나올 대충 이제 타임 스케줄도 아실 거 아니에요. 아유, 근데 이게 요새는 이게 삼특검이 한꺼번에 돌아가다 보니까 너무 사실은 이게 나오는 거 소화하기도 이제 좀 버거운 좀 단계 같긴 한데 아마 윤석열 다음에 좀 특검의 그 핵심 신병 목표는 김건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이 김건희 특검이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적어도 한 달 정도 내로는 좀 가시적인 어떤 적어도 소환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는 진짜 이제 통일교가 건진을 통해서 뭘 샤넬을 줬네, 뭘 했네, 요 정도의 얘기였지만 지금은 현역 정치인들이 지금 계속 강제 수사를 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확대가 더 될 수가 있는 게 그 예전에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 통일교가 YTN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철규 통해서 알아보겠다. 뭐 권성동 얘기도 있었죠. 네, 라고 해서 뭐 여러 현역 정치인들 이름이 더 거론이 되면 그렇게 수사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가 근데 뭐 특검이 어쨌든 간에 뭐 권성동 잡자고 이철규 네. 잡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결국은 그걸 거쳐서 이제는 최종 목표로 이제 네네네. 잘 방향 잡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이런 종교들을 더 선호하는 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기독교나 아니면 뭐 천주교 이런 데는 누구 하나 내 편 된다고 해서 그 밑에 신도들이 다 그렇게 일일이 따라가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뭐 무슨 사랑제일교회니 아니면 뭐 통일교니 뭐 신천지 이런 데는 이제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 한 명의 말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니까 괜히 넓은데 영양가 없이 그냥 노력하느니 차라리 요런 데 하나 딱 잡고 여기랑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게 훨씬 더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표도 되고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매우 합리적이죠? 절 보세요. 좀 도와줘요 이럴 때 한 번씩. 뭐 전국 선거 나갈 분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뭐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그걸 합리적이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돼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너무나 이게 정치 영역에 종교가 많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합리적 사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겠죠. 그 정광훈 네네. 씨도 그렇고요. 네. 따져 보면은 뭐 이제 통일교나 뭐 그다음에 뭐 등등등 이런 종교가 정치에 들어와서 개입하는 순간 이게 제대로 된 정치적인 판단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교 분리가 다른 의미로 종교 분리가 돼 있지만 최근에 너무 정치 영역에 뭐 주술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종교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와 있다. 이 부분은 근데 이건 좀 다른 전해되면 좋겠어요.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정치인들이 근데 유독 무속을 좀 좋아하긴 하시더만 이게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삶이 불안해서 그래요.
정치인 삶이 가장 그 불안정한 삶을 사는 네. 게 그 직업이 정치인인데 세 분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 아니에요 지금? 이미 그거 초월했죠. 아, 그거 초월했어요? 그럼요. 아, 한때 심취했던 시절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완전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이라서 그래요? 그런 걸 믿지 않는데 네. 불안해서 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그나마 신세 좋은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돈도 좀 있고 네. 뭐 이러니까 전 보러 다니는 거지. 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면서요 점집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아는 분들도 그러니까 자주 가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그냥 끼고 사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너네 같은데 제가 아는 그 이제 신받은 네. 동료 중에 유력 정치인이 성갑 두고 굿도해요.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빠져 나오십시오. 현실 세계로. 자, 그리고 네. 삼부 토건도 한번 얘기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현직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네, 삼부토건에? 이일준, 현 회장은 구속이 됐고 네. 이제 뭐 전현직 임원 가운데 이제 조성욱 전 회장 같은 경우는 기각이 됐어요. 하여튼 좀 이제 결과가 갈렸는데 핵심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기훈 부회장 겸 이제 이분이 이제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의 회장도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실질 심사에 출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한테 이 사람 어디 갔어요라고 물어봤더니 모른다. 소재를 우리도 알지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튀었다. 도주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네. 이 사람이 실제로 그 뭐 조씨엘가부터 지금 현직 이기훈 이일주 회장까지 이런 승계 작업 같은 거 하는데 이제 실무적인 역할을 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핵심 인물은 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튀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3부에 1대 뭐 조성욱 회장, 2대 조남욱 회장, 3대 뭐 이일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대 이일준 회장은 이제 잡혀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그 주가 조작을 한 실질적인 업무를 다 이렇게 조율했던 그 사람 3부의 실세 같은 사람 하나는 지금 튀었다. 네.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다. 이기훈 부회장. 네. 아, 이 삼부- 사람이 네. 운영하는 그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 주가도 3부랑 똑같이 그렇죠. 같은 예, 예. 흐름으로 요동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 사실 웰바이오텍은 바이오 회사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바이오텍이니까. 뭐 이름은 근데 그런데. 재건주로 왜 여기가 분류가 돼갖고 물론 이제 분류돼서 이렇게 테마로 뜰 때야 뭐 그 회장이 누구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같이 뜨긴 합니다만 뭐 그런 이유로 하여튼 여기도 아마 주가 조작 비슷한 좀 상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자, 그럼 이 수사 주가 조작 관련된 수사는 이건 사실 어려운 수사는 아니죠. 검찰에서 수사할 때. 이거 좀 원래 어려워요? 숫자 많이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수사입니다. 문과생들에는 좀 쉽지 예, 않은 예. 일인가요? 예를 네. 들면 뭐그 다단계 사건 뭐 그런 거 숫자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주가 조작은 문과가 하는 거죠. 아니 문과 하는데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 어려워한다고 그러셔서. 근데 예를 들어 그거랑 다른 언제부터 매입했고 언제부터 뭐 이렇게 무슨 소식 같은 거 하나씩 두씩 재료 띄우면서 언제 올랐을 때 누가 팔고 요거 뭐 온라인 상으로 다 남잖아요 기록이. 예, 그 뭐 다 그 정리하고 네. 적출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근거로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도망한 건지는 좀 뭐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네. 좀 특검에서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관계자들 되게 다수 있는데 이분이 좀 중요한 연결고리에서 이분만 살짝 빼서 뭐 이렇게 도망을 시킨 걸 수도 있고 네. 이분이 사실은 좀 무서워서 독자적으로 도망가신 것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라면 또 오히려 너무 많이 쥐고 있으니까 나머지 관계자들이 일단 얘부터 숨긴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한 명이 빠지면 이가 빠지면은 네. 나머지 분들은 조사 받으면서 여기다가 몰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 훨씬 편하니까 네. 뭐 그런 그 안배하에서 그게 불출석하신 건지 아니면 혼자 좀 무서워서 도망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예. 후자라면은 혹시라도 좀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빨리 특검에서 아. 신병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일단 현재까지는 외국으로 나간 것 같지는 않죠. 외국 나간 바로 이건 알죠. 우리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출국 금지돼 있었겠죠. 네. 그렇겠죠. 예. 그리고 아마 이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그냥 단순히 요 회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삼부토건의 주가를 이렇게 띄우는데 열심히 또 조력자 역할 내지는 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마 원희룡 당시 이제 장관 혹은 또 추경호 전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또 네. 요 부분만 팠거든요. 네. 3부 전문가, 네. 3부 토론 전문가 민병덕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와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김건희 특검에 또 하나 들여다보고 있는 거 집사 게이트. 네. 네, 그 김예성 대표는 요부도 튀었잖아요. 이 베트남으로 튀었는데 아, 인터폴 네. 적색 수배를 때렸다고 합니다. 적색 수배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적색 수배라는 게 그 통상 그 인터폴에 저희가 통상 실무상 활용하는 게 그 적색 수배하고 청색 수배가 있습니다. 청색 수배와 청색 적색 수배는 그냥 그 소재만 확인하는 겁니다. 아, 인터폴이라는 그 국제 조직이 있으면 거기에 좀 각국의 경찰이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많은 정보가 이제 집적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중에 좀 소재 확인 정도 필요하다고 할 때는 청색 수배를 요청하는 걔 것이고 뭐 하는지 알아봐. 어디 있는지 알아봐. 요 어디 정도. 소재가 중요한 것이고 예. 근데 적색 수배라는 것은 조금 좀 중환제고 그리고 아. 체포영장 같은 신변 확보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산범죄라 그러면 그 피해액이 5억 이상 뭐 그 정도 요건에 맞으면은 이렇게 적색 수배를 할 수 있고 동시에 뭐 이제 여권 무효를 하겠죠. 네. 그 외교부에 가면 그 조약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약국에 그 여권과가 있는데 거기다가 요청을 하는 것이고 공문으로 여권을 무효화해달라. 네. 예. 그러면 적색 수배를 때리면 예. 그냥 공항이나 이런 데서 포착되면 잡아가는 수준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베트남에 있는 그 경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위치 공원에서? 파악해갖고 잡아서 우리나라로 보내줘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소재지국의 그 의지의 문제인데 이게 인터폴 수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형사사법 공조입니다. 네. 그거는 일종의 그 형사적인 영역에서의 외교거든요. 예. 외교는 철저히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정부에서 의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다음에 너네가 꼭 필요한 사람 잡아줄 테니까 그것도 협조해 줘.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지가 관철이 되면은 거기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찾겠죠. 아. 예, 예. 아, 그래. 그럼 우리도 베트남 뭐 이렇게 범죄자 이렇게 좀 보내주고 하면 더 잘 보내주고 우리도. 그렇죠. 그쪽에서 이게 베트남에 계신지 뭐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맞아요. 인접국으로. 아. 근데 뭐 이제 거기서도 이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한번 잡아다 주고 네네네. 이번에 그러니까 아, 약간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는 아, 있는데 약간 주고받는 게 좀 있군요. 품앗이죠, 품앗이. 아, 아, 그래요? 그 되게 좋은 표현 같습니다. 예. 품앗이요? 품앗이. 미풍양속입니다. 그럼 여러 나라 범죄자를 미리미리 좀 잡아놓는 게 낫겠네. 그렇죠. 잡아놨다가 보내주고 하나씩 이렇게 필요할 때. 아 진짜 여기는 장르만 여의도예요. 왜요? 아니 그런 딴 거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영화에 나오잖아요. 범죄도시에서 그 손석구 잡으러 갈 때 네. 처음에 그냥 마동석이 휴가차인가 뭔가 해서 갔다가 거기 그럼 큰일 나죠. 이게 왜냐하면 수사권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 거기 가서 수사 활동하는 거는 그 나라 주권 침해입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그쵸. 그 반장이 막 말리잖아요. 너 지금 그렇죠. 휴가 휴가 왔는데 중인데. 왜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납치를 당했는데 막 이러면서 거기서 진실의 방을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진실의 방으로. 네. 대단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마동석이니까. 아, 그래서 영화니까. 나중에 영화니까. 이제 정식 협조 받아서 영화니까. 인터폴 때리고 잡으러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 이제 동료가 죽고 막 이런. 네. 자, 여튼 적색 수배 때렸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소식 있습니까? 자 해병 특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이 그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이철규 의원? 네.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해병 네. 특검에서 그 이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해서 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들어가 있는 그 멋쟁 해변에서 이루어진 그 루트가 하나가 있고 네. 또 이제 이철규 의원을 통한 뭔가 그 구명 로비가 있었다라는 관련자의 진술을 포착을 하고 네. 지금 이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압수수색 자세한 내용은 사실 안 나오고 있어서 내용은 제가 사실 네. 모르겠는데 압수수색 정도 하려면 그 피의자 신분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인들도 압수수색 해요? 참고인도 원칙적으로는 뭐 자제돼야 되겠지만 뭐 사실은 꼭 필요한 뭐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는 뭐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 피의자성 참고인. 참고인. 아, 얘 피의자 될 것 같다. 전환될 참고인이지만. 가능성이 좀 꽤 있는 경우에는 아. 참고인 신분 당에서도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예. 네. 그리고 다만 이게 최희병 특검에서 그 이철규 의원 이름이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네. 아침에. 예, 맞아요. 네. 어쨌든 그 이분 주거지가 동해시 아니겠습니까? 강원도 네. 동해시. 네, 네. 굉장히 먼데 네. 뭐 아주 희미한 뭐 가능성 가지고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오늘 또 공교롭게 그 거기
산자부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산자위가 열리고 있었는데 네. 산자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특검팀이 그럼 이런데 이제 압수수색하러 막 동해 뭐 이런 가면 예. 가면서 막 야 뭐 우리 뭐 털어 와야 되냐 뭐 이거 잘 체크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해 아니면 야 동해 가면 무슨 물회가 맛있다던데 뭐 이러면서 가요 차에서. 그럼 보통 막내 정도가 예. 뭐 식당은 좀 물색해야 아 되죠. 막내가 이제 예. 식당은 예. 물색하고. 아니 간 김에 네. 아 먹고 와야죠. 먹고 오는 게 뭐 죄? 아니 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언제 먹고 또 와야지. 가겠습니까? 사람 사는 게 아, 일은 알겠습니다. 일이고 또 그렇죠, 먹을 거 그렇죠. 먹고. 아, 먹어야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강릉 의원들의 순환 시대다. 네. 권성동 강릉, 아, 이철규 동해. 그러네요. 여기 이제 뭐 하는 것이고 이철규 의원은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김건희 특검이면 좀 관련이 있겠다 했는데 예. 최병 특검인데 그러면 이게 어떤 루트로 갔을까? 그래서 저는 이철규 의원이 아마 중간다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추측이 돼요.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압수수색을 했는데 임성근 사단장 아내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적시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내면 김건희 씨랑 또 이렇게 또 구명 로비가 돼 있었고 예. 좀 아주 실타래가 복잡하게 엮였는데 김건희 씨까지 가면 결국에는 경로의 배경이 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기본적으로 인사청탁 그런 것도 비슷한데요. 예. 이게 구명 로비 이런 것도 이게 단선적으로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가능한 모든 루트로 다 그렇죠. 동원하는 것이고 뭐 결과가 나오면은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된 건지 좀 아리송한 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지금 네. 특검에서 명확하게 뭔가 하나를 딱 잡았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 설명 확인할 부분이 있다 정도인데 그 이제 임성근 사단은 구명 로비 관련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알려진 인물들 뭐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 있을 수 있고 뭐 이종호도 있을 수 있고 등등 군 관계자도 있고 있잖아요. 이들과 당시에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던 공통된 인물이 누군지를 추려가는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의 이름이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걸 확인해 보려는 상황 같습니다. 이철규 의원도 사실 윤석열 부부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 뉴스들에서 많이 좀 봤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런 뭐 구명 로비든 아니면 여러 일과 관련해서 어쨌든 발이 연결이 안 될 가능성보다는 좀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그냥 막연히 추측은 됩니다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하나하나 또 나올 수 있겠죠. 워낙 그 발이 넓으신 분으로 네. 널리 알려져 있고 조직의 뭐 이철규. 또 지난 윤석열 때는 뭐 네. 경찰 승진 인사는 뭐 이철규로 통한다 뭐 그런 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튼 이철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이 됐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얼른 가볼까요? 네,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주말 사이에 좀 뭐가 됐든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예, 거취. 네, 어제 저희가 이현주 의원 최고위원과 네. 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오늘 정도쯤 얘기를 할 것 같다, 그죠? 이제 이번 주에 다른 후보자 청문회까지 싹 끝나고 나서 오늘 예. 이제 금요일이니까 최고위 열어서 당 지도부의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그 어떤 날이 의원- 될 것 같다라고 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당 입장도 대통령실에 이제 올라가겠죠. 네. 저희의 뭐 의견이 이렇습니다라고 건의를 하게 되면 뭐 결정이 날 텐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좀 고심하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네. 뭐 표면상 기류 변화는 없다라는 입장인데 본인들이 알아서 그만둬줬으면 좋겠다 정도라고 뉴스가 어제 나오지 않았었나요? 아니었나? 어제 조간에 사실 예. 그걸 이제 바로 잡았죠 대통령실에서. 네. 네. 바로 잡았는데 네. 그 제가 이게 사실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제 그 조간의 몇몇 군데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쿼트, 그러니까 따옴표로 두 후보자 스스로 거취 결단해야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근데 저희가 애지간한 사람 이 따옴표 달 때도 걸릴까봐 조심해서 다는데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쿼트로 다는 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러한 발언을 이제 공식 석상은 아니고 네.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했던 굉장한 고위급 인사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 발언은 있었던 건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네, 그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기류 변화가 없고 여론의 추이를 뭐 주시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고심이 깊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 고민할 게 있나요? 이거 못 막잖아요. 못 막는다? 예. 못 막는다는 거는 여론의 비판을 못 막으니까 음. 뭐 자진해서 내려가는 그림이 제일 여당 입장에서는 네. 매끄러울 거고 버틴다고 그러면 뭐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는 지명철회죠. 지명철에. 그래요. 그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더 낫다고 판단하신다는 저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네. 서영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늘 말씀드렸지만 네. 국민적 눈높이가 중요하죠. 근데 이 두 분이 네. 저는 이제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네.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네. 잘 나가다가 또 그 해명에서 네. 또 좀 제대로 된 해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번 1차 때 보좌진들이 거짓말했다라는 해명에서 완전히 좀 불이 붙었었는데 네. 청문회 때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끄는 것처럼 사과하다가 갑자기 또 해명하는데 뭐그 거짓 논란이 또 예, 있고. 비대조원 보도가 막 이런 거 나오고 나오면서. 비대조원 네네. 아침 치킨 이런 게 나오니까 네. 이거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스스로 제가 늘 그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좀 스스로 결단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좀 해드렸고 네. 이진숙 후보자는 그래도 월요일 날 저기 여성가족부 청문회를 보고 좀 학습한 게 있어서 네. 우리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질책하면서 이렇게 사과를 이끌어냈고 나름대로 좀 소명이 되는 듯한 인상을 좀 받아서 좀 가능하겠는데 소생이 네. 그랬는데 이게 교육 정책에서 그-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를 피했는데 네. 더 따지고 보면 국무위원이 도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이 교육 정책을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네. 내용을 숙지를 너무 못한 모르죠. 상황에서 돼버리니까 이재명 정부는 제가 뭐 사실 보면 각 그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굉장히 그 직무 연관성을 가지고 지금 기업인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투입하고 있잖아요. 교육 정책을 공부를 안 하고 왔어? 그 생각을 드니까 또 그 부분까지 생각하면 이분도 조금 고치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대통령이 임명 처리하면 이거 손에다가 피를 묻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게끔 좀 본인 결정을 했습니다.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는 조금이 아니고요. 네. 교육 정책을 공부해서 오다니요 청문회에서 그럼 우리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누가 추천했냐, 어떻게 추천을 했느냐, 과정은 어땠느냐, 네. 그걸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명까지 했느냐 이걸 봐야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당 입장에서 그러면 조금이라고 그러지. 여당 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과거에도 하셨고 아마 금요일 날 오늘이나 내일 네. 고치 표명을 하지 않아요. 이 뭡니까 이게 나이스가 뭔지도 모르고 저희 예. 당도 어제 입장이 나갔는데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말을 삥삥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 당 입장이. 아 그래요? 저희 당 입장이 말을 이렇게 엄청 길고 삥삥 돌리고 무슨 있는데 얘기인가 했네. 더 주목되는 거는 예. 저희 당 입장문에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아 입장문 읽어드릴게요. 좀 빙빙 돌리네. 뭐예요?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입장문을 냈어요. 국민들께서는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 장관 자격이 있나 앞으로 장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국민 면접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계신다. 말을 돌리죠. 그런데 사람 이름이 안 나오지 아 않습니까? 그러네. 제가 이거 보니까 지금 알겠더라고요. 예. 이게 좀 저희가 좀 난감해요? 아니 여당인지 야당인지 일단 헷갈려가지고 좀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윤재관 대변인 전화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당 입장입니다. 당 입장이 아, 그러니까요. 대변을 통해 나간 겁니다. 아, 예. 네. 당의 공식 입장이고요. 네. 그니까 저희 그게 빙빙 돌렸다고 하시니까. 근데 뭐 이분 어딘 게 아니라 당의 입장입니다. 예. 근데 왜 땀을 붙여? 왜? 예. 이게 보니까 저도 좀 이게 좀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조금 국민 눈높이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조금 그런 인상인데요. 이게 의원과 그 보좌진과의 관계가 저는 이게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여기 한 1년 정도 있어 보니까. 검사와 수사관. 예.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검사 수사관의 관계도 이게 분위기가 서로 사이가 좋고 방 분위기가 좋으면 그만 집에 좀 가세요라고 검사가 그래도 집에 안 가고 일을 합니다. 근데 사이가 좀 별로거나 뭐 검사가 좀 별로거나 하면은 5시 50분만 되면
가방을 싸고 아, 있습니다. 짐 예, 예. 약간 이게 그 의원과 보좌진과의 관계도 좀 그런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갑질인지 여부 뭐 예민한 주제이지만 좀 그런 관점에서 조금 뭐 신중하게 좀 보는 측면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객관 자료가 이게 뭐 많다고 하더니 막상 튀어나온 게 별로 없거든요. 예, 그 정도. 입니다. 예. 튀어나온 게 없다고요? 아니 조금 엄청 센 거 나온다 그랬는데. 강선 의원? 예, 예. 아 근데 사실 당사자들이 끝까지 자진 사퇴 안 하겠다고 버티면 임명철회요. 임명 철회까지도 생각하는데 지명철회. 이제 지명 철회를 지명철회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인사권이라는 얘기를 강유정 대변인이 했잖아요. 예. 대통령이 인사권을 주말께 행사할 걸로 보인다. 네. 인사권은 지명철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워딩을 보고 아 두 사람은 끝까지 버틸 생각인가 보다라고 생각. 두 사람이 스스로는 네. 그게 그러니까 자진 그걸 사퇴하는 어리석은 그림이 사실 거예요. 좀 좋으니까 대통령실 부담을 덜 수 있으니 그렇게 가는 그림이 좋은데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인가라고 후보 생각했거든요. 전략으로는 안 좋죠. 예. 끝까지 버티면 겉으로는 이게 끝까지 버티다 자진 사퇴하면 추구 전략으로 뭔가를 나중에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잖아요. 그래도 본인 스스로 이재명 정부에 도움 안 주려고 저도 억울하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좀 자연스럽게 사퇴를 하면 나중에 뭐라서 그래도 그래 뭐 희생을 했다라는 명분이라도 있는데 끝까지 버티다 잘리면 네. 뭐 이도저도 아니는 거죠. 아니 속된 말로 뭐 지명 철회가 잘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지혜롭게 판단을 지금 하셔라. 아주 정통한 분한테 받은 거는 한 분은 수용을 했고 한 분은 버틴다. 아 그래요? 뭐라고요? 아, 두 그런 상황이라고 사람 합니다. 중에 근데 순서는 바뀐 것 같아요. 한 명은 제가 흘렸습니다. 예,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어디서 정통한 들으신 분에게. 내용인데 예. 한 근데 명은 거의 안 틀리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여태까지는 두 분이 둘 다 이제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한 분은 수용을 한 수용을 걸로. 했대요. 예, 근데 아. 순서가 바뀌었다. 아. 순서가 바뀌었다. 그건 제 마음의 순서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퇴해야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안 받고 있고 그 말씀이신 거죠? 제 기준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누가 제일 안 된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찍어서 얘기하세요. 둘밖에 안 되는데. 말씀을 예, 되게 빙빙 어렵게 돌리고. 하시니까. 네. 아니 아까 뭐 흘려달라고 조금 해봤는데.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네. 여기 온 바로는 소영수 소장도 같이 있는 방에 의하면 이진숙 네. 난 알면서 얘기하는 후보자는 수용한 것 같고. 근데 강선 후보자는요, 제가 뭐 다른 거 뭐 증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뭐 치킨 뭐 쓰레기 다 좋은데요. 민주당 보좌진 전체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크죠, 민주당의 사실은. 가치 네.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대단히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보좌진이 일을 네. 열심히 해서 그분들이 또 국회 진출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는 당이란 말이에요. 저희 당이 없는. 저희 당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밑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이분을 만약에 밀고 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럼 이분들이 뭘 가지고 일을 하죠? 사기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는 네. 이거는 엄청 큰 일이다. 이게 장관 한 명을 뭐 사수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한다. 사실 보좌진들이 의원에게 뭐 이렇게 불만 얘기하고 이거 쉽진 않잖아요, 그죠? 제가 보좌진을 안 해서 잘은 모르는데 옆에서 보면은 네. 굉장히 그 뭐 여야를 떠나서 그 좀 딱딱한 분위기가 확실히 아직도 있어요. 예, 오늘 예, 의원회관 분위기를 보면 이게 2025년이 맞나 싶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딱딱한 분위기나 이런 걸 씻어내야 돼요. 뻔한. 그러니까 알래스카를 가요. 아, 근데 아, 이제 이상한데. 지금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들은 얘기 취재한 걸 좀 종합을 해보면 예. 저는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당의 관계자들 물어봤을 때 이진숙도 버티고 강선우도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좀 수용을 한 기류고 강선우 후보자는 끝까지 버틸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받았다고요, 제가. 근데 이제 저는 뭐라고 들었냐면 강선우 후보자가 버티는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네 가지. 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이 해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일단 그러니까 이건 뭐 당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네. 제가 물어본.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이제 이거 관련해서 낙마하면 그냥 공천은 그러니까 지금 다음 공천은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쉽지가 않아졌고 네. 나아가서 이게 평생의 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평생 오명이 될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역 의원 중에서 제일 이 지명이 됐는데 낙마한 사례가 없잖아요. 근데 의원 여기서 중에? 만약에 낙마를 하면 앞으로 이제 현역 의원 중에서 후보자가 돼서 낙마 사례가 나왔을 때, 자 뭐 누구 뭐 예를 들어 정영진 후보자는 2025년 뭐
뭐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져 낭만 강선우 의원 일의 2번째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회자가 되잖아요. 아 역사에 남는다. 그거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차마 거예요? 들을 수 없다. 아니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이고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왜 이 얘기를 편을 못 들어주냐면 네. 이 민주당의 보좌진들이 정말 그 본인의 인생을 다 갈아서 당을 지켜왔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15년, 20년씩 네네네네네. 해서 정치 입문하려는 사람도 있고요. 보좌진의 어떤 사명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불관계 속에서 존중하고 동료로서 인정해서 잘 지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식의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저는 내용의 문제는 뭐 말씀한 대로 또 보는 입장에 따라서 큰 게 아닐 수도 있으나 네. 저는 해명의 문제였어요. 왜 그 해명을 정면 돌파해서 잘못됐다, 좀 송구하다,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하면서 갔으면 순조롭게 벗어날 수 있을 문제를 그 피해 당사자인 보좌진들에게 자꾸 1차가 2차가 일어나면서 이거를 돌파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판단은 있을 수 있으나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왜 본인의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죠? 네. 저 이게 쉽사리 임명했을 때는요. 네. 갑질을 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시작입니다. 아, 이건 국민 눈높이에서 상당히 엄중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좋게 또 토스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못 받아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괜찮습니다. 알래스카 큐브 여러분의 여름을 지켜드리는 시원한 비누 알래스카 큐브가 있습니다. 저는 알래스카 큐브 비누를 사용할 때는 항상 거의 저희 샤워기에 가장 뜨거운 물을 쓰거든요. 찬물로 샤워하면 너무 추워집니다. 네, 이 알래스카 큐브 비누가 너무 시원해갖고 거의 뭐 온몸이 동상 걸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냥 에어컨을 끄고요. 알래스카 큐브를 그냥 갖다 놓습니다. 시원해집니다. 그 보고만 있어도 시원해져요. 그 옛날에 자린고비가 그 생선 걸어놓고 그렇죠. 먹은 게 이해가 될 정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 안에 알래스카 큐브 하나만 놔도 그냥 에어컨 같이 시원해집니다. 에어컨처럼 시원해집니다. 네. 예, 여름 전기요금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다. 네. 이거 과장광고 안 걸리나요? 비유를 하는 거죠. 비유를. 비유죠, 비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진짜 이제 커요. 씻고 싶은 욕망에 네. 씻을 수밖에 없다. 아, 그냥 비누를 보면 씻고 싶어지는군요.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우리 마음의 때까지 벗겨지는 예, 서영주 소장님은 그냥 광고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자, 알래스카 속보 큐브 하나만. 또 있어요. 하나만.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 정해졌네요. 나왔어요. 네, 8월 8월 22일에 2일. 개최한다고. 8월 합니다. 22일. 네. 네. 청주에서 하기로 청주에서 네. 합니다. 이 시기와 장소에 대한 해석을 어. 좀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네, 안 가야 되시네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알래스카 큐브 비누에 그리고 쿨 멘톨 샴푸까지 쓰면 또 머리까지 완벽하게 시원해집니다. 지금 알래스카 큐브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23% 최고 할인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알래스카 큐브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는 삼부토건 전문가 민병덕 의원님 모시고 삼부토건 깊게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